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업소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반 음식점과 2013년에 제주시대인 6,764곳이 된 일반 음식점이 3,712곳이 늘어나서 2022년 기준에서 1476곳에 달한다. 1422곳이었던 휴게 음식점이 2048곳, 총 3478. 제주 시내에만 일반 휴게 음식점 사장님이 14,000명. 장사가 안 되면 이럴 리가 없죠.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업을 할 때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정한 오피스텔은 드림타워 지금 10년째 땅값이 9배 올랐을 때 저희도 같이 올랐다라는 것은 같은 대로변에 있고, 저희 쪽은 먹자골목에 이렇게 본격적인 상권 먹자골목이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드림타워 쪽으로도 이렇게 음식점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은 이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장사가 안 되면 음식점이 창업을 할까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가 2019년도 1,500만, 2013년도 1,000만에서 1,500만, 50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 관광이 어떤 폭발성이 여기 있다라고. 원래 제주도에서는 2천만 명 넘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흐름이 꺾인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가 2022년 8월 달에 종식이 되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관광객이 내국인 관광객 일본 쪽으로 지난 뉴스를 보시면 되겠죠. 일본 쪽으로도 뭐 항공편으로 90만 명 이상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광 감소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최고 많이 들어올 때가 170만 명인데 올해 제 생각에는 140만 명 이상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 중심에서 이제 다변화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주도에서는 한 해 뭐 390만 명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상에서는 그렇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국인 관광객이 이대로 한 1,500만 오고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또는 400만까지 지금 약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근래에는 2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700만이 돌파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폭발성입니다. 제주도 상가주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과 숙박업에게 돈을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소매점 이런 것들. 그래서 제주도만의 어떤 드림타워 내부에는 한국 디자이너 어떤 유명 작품들이 있어서 옷 같은 것을 전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도 한국의 어떤 쇼핑거리를 만들어서 유명 브랜드를 차라리 만들자. 유명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서 해외 관광객들 수요를 또는 본토에 육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거리를 만들어서 뭐 약간 저가 상품은 아예 안 되고 명품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관광객들을 수요를 흡수해주면 거기서 또 한국의 의료 산업이라든지 뭐 핸드백도 있고 뭐 별거 다 장신구 많으니까요.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뭐 새 유명 브랜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영동에도 같이 먹자골목 쪽으로 같이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먹자골목의 안쪽으로 좀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파고들면서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골목 식당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먹자골목이.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음식점만이 아니라 쇼핑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골목을 좀 확대를 하든지 어째가지고 명품거리로 좀 만들어주면은 복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음식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빠르게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경시장이 과다하게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예,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에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옆집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관광객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몇몇 경쟁력이 없는 음식점들이 이런 데는 퇴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음식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손님 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주 관광객들의 1인당 총 지출 비용이 66만 어쩌고 저쩌고 3,700여 개 이렇게 얼마라 그러는데 식음료비가 2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죠. 20만 원 정도. 그래서 먹고 관광객들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먹방 하는 거 어떻게 뭐 일종의 먹방 식도락 여행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셔야지 사람이 없는 곳에 음식점을 차려서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갔는데 그런 데는 외국인의 발길이 어떤 이유로든 끊기면 장사 하루아침 망하겠죠. 그래서 제일 비율이 좋은 곳이 이제 노영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국인들이 일단 많고요. 주변에 오피스라든지 아파트까지도 아파트 촌이에요. 저희 노영동에 있는 그 정원 오피스텔 노영동 939 3층에 343평 소유하고 있는데 그 뒤편으로 이렇게 드림타워 뒤편으로 한 평당 한 건물까지 5천만 원, 그다음에 메인 상권이 8천만 원. 이쪽은 아예 본격적인 먹자골목이라서 그 대로변 이게 도로변의 안쪽에 노현로라고 이렇게 드림타워 같은 대로변이 300m 걸어서 있고요. 그래서 드림타워 뛸 때 같이 뛰죠. 저기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 대지 지분의 1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0평이면 한 평 반, 또 이렇게 또는 2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대지 지분으로 주식회사 얘기를 하자면 0.00 10평짜리가 오피스텔이 0.002%, 0.003% 정도 지분을 이렇게 쟤는 이제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입니다. 대지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거를 가족들끼리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고도 완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층수보다 15층 지하 3층 12층인데 총 15층짜리인데 40%를 더 위로 더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 도청에 도시계획과에 전화 걸어서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가 코로나 이제 때를 좀 회복을 하고 코로나 때에도 내부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80만 2022년 1340만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때도 괜찮았다는 지금도 상권은 괜찮아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다만 이게 제주도로 가던 관광객 수요가 일본 쪽으로 좀 항공기층으로 약 90만 명 이상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죠, 그쪽으로. 그만큼 일본 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직항로 개설이래. 그래서 내가 K-POP 같은 것을 일본에서 좀 개최를 많이 해주고 국제 행사도 행사하지만은 K-POP 국제 행사도 좋죠. 국제 행사지만은 K-POP이라든지 버스킹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와서 어떤 광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모든 음악도 공연하고 자유롭게 독일의 어떤 한 광장처럼 노영동에 저기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노영 오거리를 지하화 시켜가지고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85,000대 전환되는데 그래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가 지하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화 시켜서 유로 고가도로로처럼 만들면은 드림타워로 접근이 안 좋죠. 드림타워로 접근이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제주도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 처리만 괜찮다면 지하가 차라리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부 정책을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금융도시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금융기관이 내용 어거리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정부가 이게 익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어거리로 모였고요. 관광객들 통장 개설과 더불어서 카이스트 또는 어떤 삼성이래 대기업체들에서 여기다가 스타트업 진출하고 해서 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거나 초중고 대학교를 운영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사실상의 직업학교처럼 해서 그 기술교육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처럼 하면서 교육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 자체 총원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리콘밸리처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금융업, 이거 처음에는 기업 대출로부터 시작하겠죠. 일본 엔화가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겠네. 네. 여기 유튜브에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좀 주세요. 제주도의 상권이 정말 안 좋다면 그래서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생길 리가 없어요. 상권이 이렇게 음식점이 많이 생긴다는 건 장사가 그만큼 되기 때문이라는 거. 그 중에서 경쟁력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뜸한 한적한 곳에 세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농도 목자골목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하는 것이. 그게 물론 단가는 좀 세겠죠. 근데 그런 데다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한적한 곳에 조금이라도 그 중에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했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끊어지게 되면 식당 하루아침 망하잖아요. 내국인 관광객들 중심으로 한 해 90% 이상 들어오고 나머지 10% 이상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채워주면 딱 좋죠. 제주도 장사 안 된다는 거, 전국 고용률 1인데 왜 장사가 안 된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최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외국 관광객 170만 명, 2019년도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의 올해는 한 140만 이상 돌파할 것 같아요. 벌써 80만 명 들어왔어요. 보수적으로 140만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120만 목표였는데 벌써 80만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K-팝이라든지 외국에서 이제 많이 들어올 만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이러면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일본 쪽에서 너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들어오긴 하는데 예전만큼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장사 안 되면 뭐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겠습니까? 전국에서 고용률 1인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뭐 제주도가 완전히 장사 안 되고 여기 망하는 것으로 되게 어이없는 부분이고요. 작년보다도 더 올해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에서 제주도 입도객을 조사를 하시면 벌써 600 몇십만 들어왔다라는 거 정확히 볼까요? 다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제주도 입도객 수가 올해 15일자 날짜로 해서 630만 들어왔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20만이 더 들어온 상태고요. 내국인이 쪽에 일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외여행 가는 수요가 있어서 약간 44만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이 대신 그만큼 작년에 2022년도 8만 6천 명 들어오던 것을 2023년 70만 명 들어오더니 다시 올해 120만 목표였지만 벌써 81만 6천, 작년 같은 기간에 18만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국인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그래서 관광객의 누계로 얘기를 하자면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그러나 내국인들이 오래 머물면서 제주도에
돈을 더 많이 뿌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했을 때 전체적인 소비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크루즈선 위주로 들어온다면 잠깐 머물다 가는 거라서 이렇게 정주형 몇 박 며칠로 이렇게 머무는 정주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위치도 제주도를보다 많이 알리거나 500개 정도 아이템, 제주도를 이렇게 관광을 흥행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반응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확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객들이 일단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013년도 1000만 명 들어오던 것이 2019년도 1500만 명 들어왔다가 코로나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동, 연동은 중국인들 중심으로 좀 많이 돼 있고요. 치우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좀 높아요. 노영동은 내국인 중심 플러스 외국인이 다 섞여져 있는 상태고 드림타워도 연 30만 명 방문하기 때문에 카지노도 있고 호텔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사이로 지금 거기 드림타워까지 거기 그 먹자골목이 확대가 안 됐었는데 요즘 와서 그쪽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거기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드림타워 쪽까지 음식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음식점만 하지 말고 명품거리, 쇼핑거리를 같이 만드셔가지고 같이 그러면 거기서도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브랜드 옷이라든지 브랜드 이런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싸게 말고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패션 사업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유명한 브랜드를 해외에서 명품을 사오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네들이 아예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고급스럽게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